2주달 in your area? 자, 제가 오늘 준비해온 회사는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25년 8월 30일 촬영일 기준으로 주당 309달러, 하나로 약 43만원이고 시가총액은 390조, PER은 13배입니다. 정고점이었던 630불 대비 9개월 만에 주가가 60% 이상 하락했었는데요. 해당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소개 이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이전에 좀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의 의료보험 청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과는 좀 다르거든요. 한국은 보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 하면 본인 부담금만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은 병원에서 보험공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좀 간단한 구조인데 미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비를 환자가 결제를 하고 영수증이랑 질병 코드를 받아서 다시 본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에 가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형태거든요. 이게 한 번은 상관없는데 계속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래서 나온 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1974년 리처드 T 버크가 설립했고요. 미국 내 비효율적인 의료보험 청구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 관리형 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설립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냥 민간 보험사예요. 민간 보험사인데 환자와 병원, 보험사 사이의 복잡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두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처음으로 보실 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은 개인, 고용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입자 등 전 연령계층. 여기서 좀 이해 안 되시는 거는 뭐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인데,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가입하는 국가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메디케이드는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이 심사를 받고 이제 국가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국가보험이 딱 이 두 종류 있어요, 미국에는. 그리고 고용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국가에서 운영되는 게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입하면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복지 차원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용주도 고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 건강보험사다. 네트워크 내 병원, 의사와 계약하고 의료비를 지불 관리한다. 환자는 자기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한다. 이거 두 개가 사실상 같은 말인데 병원 의사랑 계약해뒀기 때문에 더 이상 환자가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애초에 고객들한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본인들이 계약한 병원에 가라고 말을 해요. 다른 곳에 가면 우리가 보험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멘트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부 옵텀입니다. 옵텀은 보험과 조금 달라요. 헬스케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헬스케어가 아파서 병원을 가기보단 건강을 관리한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죠. 옵텀 헬스가 있고 옵텀 인사이트 있고 옵텀 RX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뭐 헬스케어 부문이랑 관련이 있고 약국, 아까는 병원만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약국도 관리를 한다. 의료 데이터 IT를 활용해 비용 절감 및 효율화, 의료기관, 제약사, 정부와 협업한다 라고 돼 있죠. 옵텀은 보시면 의료 데이터 IT를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고객의 데이터를 병원과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원래라면 보험금 청구하거나 지급하는 게 행정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간소화되는 거죠. 약 관련해서는 여기서 의약품으로 이 제품이 더 싸더라. 이거로 계약을 해라. 내지는 이런 약국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왜 60% 이상 폭락했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2024년 12월 4일 CEO의 총격 피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인 브라이언 톰슨이 총격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해당 시기에 회사 운영의 불확실성 및 사회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가 20%나 폭락했어요. 이게 진짜 큰 사건인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루이지 망지오네라는 범인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거대 보험사가 사람들의 고통 위에 이익을 쌓는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 탐피에서 여기 다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 남겨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범인이거든요. 잡혔을 때 의료보험업계를 기생충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현장 탐피에는 딜레이, 디나이, 디포어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지연, 거부, 축출이라는 건 그 CEO를 축출하겠다. 자기가 처벌하겠다. 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원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업계를 비판할 때 쓰는 말들이 있어요. 똑같은 3D 단어인데 딜레이, 지연, 그러니까 청구하면 일단 지연시킵니다. 천천히 줘요. 그러고 디나이 또는 거부하고 여기선 디포즈라고 하고 총격 피살을 했지만 원래는 디펜드라고 쓰거든요. 거부하거나 지연했을 때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이제 그때는 법적인 싸움으로 방어한다 라고 해서 이제 DDD라고 비판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축출이라고 한 게 아닌가. 본인은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한 명이 죽음으로써 좀 슬픈 이야기인데 좀 논외지만 망지오네는 미국에서 되게 찬양받고 있어요. 그만큼 보험업계에 대한 분노가 좀 심하다, 국민들이.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이후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발표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가격이나 행정명령을 발표한다. 미국 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약값을 다른 선진국에 지불하는 최저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지시한다. 이 말은 약값을 강제로 낮추라는 의미잖아요. 판매하는 약값을 강제로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유통하던 비용이랑 인건비, 원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낮추게 되면 나머지 보험사에서 부족한 분을 추가하든지 하게 되겠죠.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리스크로 판단돼서 주가가 하락되게 됐어요. 그로부터 10일 후 25년 5월 21일 내부자의 사내 운영 비리 폭로, 요양원 이송 억제 보너스 운영 논란 폭로. 이 정책 때문에 응급 환자 이송이 지연되어 환자 건강 악화, 심지어 언어장애, 뇌 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됨. 이게 어떤 말이냐? 요양원에 가면 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응급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나가니 그것을 억제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요양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적게 병원을 보내는 요양원에게 돈을 더 주겠다. 그렇게 지연하거나 거부해라. 이런 비리를 폭로하게 되는데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재판 중인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입장은 그래요. 강제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환자는 보내고 안 가도 되는 사람을 구별해내라는 취지였다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법원에서. 근데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2달 뒤 7월 29일 2분기 실적 악화. 진료비 거래비용 급증으로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넘게 급감. 와, 이거는 어디 회사를 가도 30% 넘게 순이익이 떨어지면 주가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60% 넘게 떨어졌는데 왜 최근에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요?
바로 그분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한번 보시죠. 그분입니다. 올해 말 은퇴를 앞둔 버크셔에서의 CEO 워렌 버핏은 SEC 보고서에 따르면 25년도 2분기 유나이티드 헬스 주식을 504만 주 신규 매수했다고 발표함. 이는 하나로 약 2조 원. 와, 크죠? 조금 넘는 규모로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내 18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워렌 버핏의 평소 투자 스타일이 우량한 주식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싹 긁어 모았다가 나중에 비싸지면 판매하는 가치 투자의 대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돌면서 이제 개미들도 꼬이기 조금 시작하고 기관들도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방어되는 경향은 있는데 이게 과연 하락세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호재가 되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워렌 버핏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보면 뱅가드, 블랙락, 뭐 마이클 버리, 조지 소로스 이런 대형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따라 산다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리스크가 한 번에 해소될 것 같진 않아서 그래도 워렌 버핏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저가 매수가 맞는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면서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